이 영상에서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흥미로운 남성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여성이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바에서 술을 고르는데 매우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간단한 인사가 아닌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와, 술 고르는 게 당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은 장난기 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집중력을 깎아내리는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남성이 놀라는 순간 그는 웃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진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넘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를 놀렸고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재미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알아봤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흥미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남성이 매우 밝은색 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는 장난스럽게 "셔츠 좀 보려면 선글라스가 필요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는 가볍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통해 자신이 조금은 주목받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도전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마 웃으며 반응하고 셔츠 선택에 대해 변명할 것입니다. 그녀는 생동감 넘치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매력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교감을 위해 장난기 어린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남녀가 어떻게 파트너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감이 있는지, 약간의 압박감을 겪어도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난기 어린 놀림은 작은 시험이 됩니다. 남자가 미소로 놀림을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놀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내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만약 그가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상처받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성들이 이러한 장난기를 잘 다룰 줄 아는 남성에게 끌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강인한 성격이나 사회적 지능과 같은 좋은 자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부에서 작동하는 오래된 프로그램과 같이 이러한 신호를 찾는 것이죠. 이 장난기는 약간의 사회적 도전을 유발합니다. 도전에 잘 반응하여 통과하면 남성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실패하면 남성은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난기 있으면서도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신호임을 시사합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파티를 떠올려 보세요. 한 여성이 혼자 서 있는데 약간 지루해 보입니다. 두 명의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기로 합니다. 첫 번째 남성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매우 예의 바릅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정말 멋져 보이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마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멋진 파티네요. 그렇죠?"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드레스 정말 예뻐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네요." 그는 그녀의 호감을 얻기 위해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조로웠다. 그녀는 예의는 있지만 진심으로 몰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녀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자, 두 번째 남자를 생각해보자. 그는 같은 여자를 보았다.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잔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어쩌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목숨을 걸고 그 잔을 지키는 것 같군요. 비밀스러운 보물이 들어있나요?" 그의 어조는 가볍고 어쩌면 재미삼아 약간 과장된 듯했다. 이건 달랐다. 칭찬이 아니었다. 그저 관찰을 장난스러운 상황으로 바꾼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금 흥분했다. 그녀는 놀랐다. 그녀는 아마 반응할 것이다.
어쩌면 웃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장난스럽게 부인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에너지가 넘쳤다.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다. 두 번째 남자는 단순히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장난스럽게 놀렸다. 그는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루했던 것에서 잠재적으로 흥미로운 것으로 바꾸었다. 그는 작은 위험을 감수했고 그 덕분에 예의가 아닌 공유된 유머를 바탕으로 한 연결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심 있는 여성과 소통하려 할 때 실수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야기 속 첫 번째 남자처럼 행동합니다. 여성에게 칭찬을 퍼붓고 그녀의 말에 모두 동의하며 어떤 종류의 의견 불일치나 도전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성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은 그녀보다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녀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대개 매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성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마치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여성에게는 불꽃도 긴장감도 재미있는 도전도 없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착한 남자들이 꼴찌라는 말을 듣고 얄밉게 굴려고 합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을 못된 짓이나 모욕적인 행동으로 착각합니다. 여자의 외모, 친구 또는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며 이것이 지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웃으면 짜증난다처럼 진심으로 상처를 주는 말은 놀림이 아닙니다. 그냥 무례할 뿐입니다. 매력도 없고 상처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해 부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타이밍이나 대상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진정으로 불안해하는 것,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에 대해 혹은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에 대해 놀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민감한 부분을 놀리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잔인한 행동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놀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놀림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1대1 상황에서 종종 이루어지며 가볍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겨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수는 전달 방식입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에는 장난기 어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미소를 짓거나 눈을 반짝이거나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진지한 어조로 놀리는 말을 하면 말 자체는 장난스러울 수 있지만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실수는 긍정적인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상호작용을 지루하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흔한 실수는 종종 남성들이 매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큰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내가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너무 친절해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남성은 자신의 임무가 그녀의 인정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력은 종종 다르게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관과 의견을 보여주고 필사적으로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매력은 더욱 커집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은 여성들이 좋은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멍청한 남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감 넘치고 도전적인 남성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감은 보지만 장난기나 사교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부분을 따라하고 매력적으로 도전하는 대신 못되게 구는 꼴이 됩니다. 장난기 어린 놀림과 진정한 무례함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은 진심으로 못되게 구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감, 유머, 그리고 약간의 장난기 어린 도전에 끌릴 수 있는데 이는 잔인함이 아닌 사회적 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추파를 던지는 것이 그저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매력에서 감정의 역할을 무시합니다. 추파는 종종 다양한 감정, 관심, 호기심, 즐거움,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안도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난기 어린 놀림은 이러한 감정의 기복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절대 못되게 구는 것도 안 됩니다.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며 장난기 넘치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을 더 직접적으로 장난기 어린 놀림에 초점을 맞춰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잘못된 방식은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 멋지네요. 저도 좋아해요.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아요? 이런 식의 대답은 괜찮습니다.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진부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매력도 없고 다르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유치한 거 아니야? 이런 대답은 무시하는 듯한 말투이며 그녀의 취향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올바른 방식은 장난기 어린 놀림입니다. 미소를 짓거나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장난기 어린 어조로 아, 그럼 당신은 속으로 슈퍼파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군요. 비행기가 그리운가요? 아니면 TV 리모컨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그리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관심을 인정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과장된 표현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스러운 소원은 슈퍼히어로를 좋아한다는 의미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암시합니다. 또한 장난기 넘치고 약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끝나며 그녀를 게임에 끌어들입니다. 단순한 사실 교환이 아닌 재미있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사소한 문법 실수를 합니다. 사실 그 단어는 더 적은가 아니라 보다 적은입니다. 셀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라는 잘못된 대답은 마치 당신이 꼼꼼한 선생님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녀의 실수를 부각하고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매력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기회를 놓치는 셈이죠. 부드럽고 장난기 어린 놀림이죠. 대신 잠시 기다렸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 부드럽게 방금 새로운 문법 규칙을 만들었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정말 창의적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전달 방식입니다. 부드럽고 미소를 지으며 어쩌면 더 조용하게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처럼 느껴지도록요.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틀렸다기보다는 창의적이라는 인상을 주며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웃거나 장난스럽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미소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혹스러울 수 있는 순간을 가볍고 유머러스한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차이점은 바로 느낌입니다. 잘못된 방식은 지루함, 방어적 태도 또는 어색함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방식, 즉 장난기 어린 놀림은 재미와 유대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구체적이고 가벼운 대화를 찾은 후 판단이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작용에 즐거운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싫어하면 어쩌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타당한 걱정입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그녀의 반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장난스러운 놀림을 시도할 때는 그녀의 얼굴과 몸짓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을까요? 웃을까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나요? 장난스럽게 당신을 밀거나 놀리나요?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녀가 따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작은 놀림을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그녀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혼란스럽거나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놀림이 그녀에게 잘못되었거나 상황에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얻으면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세요. 아, 농담이 재미없어졌네. 처럼 간단하게 말하거나 부드럽게 화제를 바꿔도 됩니다. 너무 크게 떠들지 마세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작고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휴대폰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 웃긴 표정, 과장된 의견 표현 등에 대해 놀려보세요. 상대방을 잘 알고 신뢰와 서로 장난기 넘치는 관계를 이미 구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핵심 성격, 깊은 신념, 외모 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놀리지 마세요. 잘 놀리면 관계가 형성되지만 잘못 놀리면 관계가 깨집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 다른 반론은 이거 장난 아니야? 조종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면, 개성, 유머 감각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은 제대로만 한다면 매력적인 자질, 자신감, 사회적 지능, 유머, 그리고 단순한 사실 교환을 넘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욱 재미있고 매력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이 조종일까요?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게임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진정으로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불꽃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능숙한 소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라면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난스러운 놀림이라는 기법 자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상호작용을 더욱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만들어 종종 매력으로 이어지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예측 가능한 패턴을 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가 특정한 예의 바른 대본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장난기 어린 놀림은 이 대본을 깨뜨립니다.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따라서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둘째, 작은 감정적 폭발을 일으킵니다. 정중한 대화의 단조로운 흐름 대신 놀림은 놀라움, 즐거움, 그리고 안도감이나 함께하는 웃음과 같은 작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변화는 순전히 논리적이거나 순전히 칭찬하는 대화보다 상호작용을 더 기억에 남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장난기 어린 놀림을 하려면 작은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사회적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조금은 대담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난기가 잘 통하고 두 사람 모두 웃으면 작은 농담이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의 바른 대화의 경계를 살짝 벗어난 듯한 느낌을 주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묘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기준과 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관찰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을 맞춰 당신이 더 도전적이고 덜 궁상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기 그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장난기, 가벼운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장난기 어린 장난은 이러한 즐거운 에너지를 대화에 직접 불어넣습니다. 소통하는 방식이죠. 저는 재밌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와 소통하는 게 재밌어요. 행동으로 보여지니까요.